사이좋게 북한 친구와 함께하는 작은 묵상 시즌2 18번째 이야기 3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 깍두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양불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진 쌀국수입니다. 또 3부에서 뵙네요. 반갑습니다. 뭔가 되게 오랜만에 보는 듯한 느낌은 아닌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오랜만이죠. 저희 방송 컨셉이 항상 뭐 다 아닌 거 아시지만 다른 날에 녹음하는 척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청각으로, 그러니까 시각으로 나가버리니까 영상으로 옷이 너무 똑같습니다. 네. 뭐 유니폼일 수 있죠. 그렇죠. 항상 이렇게 입고 나올 거예요. 알겠죠? 네. 둘이 커플티 입고 저는 다 이렇게 한 걸로. 깍두기. 항상 나오시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고정 게스트. 네. 이제 못 빠져나와요. 좋습니다. 제 계좌번호 보내... 죄송합니다. 속물이라서. 네, 사실 오늘 저희 3부 이야기의 시작부터 어쩌면 뭐 끝까지 중간 뭐 다소 평소와 다르게는 평소? 다소 좀 어둡게, 좀 무겁게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작할 때 방금은 좀 더 밝게 했으니까. 네. 밸런싱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틀인가 3일 전에 뉴스 기사를 읽었어요. 근데 네. 북한 이탈 중에 이제 어머니 되신 분이랑 5살 자녀가 아사 추정사유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되게 저는 이제 핸드폰에서도 카카오 땡 그 앱에서 바로 뉴스를 볼 수 있잖아요. 네. 딱 켰는데 그게 눈에 진짜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헐 뭐지 하고 딱 보고 바로 저희 이제 프로젝트 팀 저희 팀한테도 공유를 하고 그랬는데 되게 뭔가 지난번 마무리에 뭐 텅 빈 방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버님이 처음 오셨을 때 그거랑 되게 연관 지어지면서 되게 너무 쓸쓸하게 가신 것 같아서 그러게요. 어떻게 마음이 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뭐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뭐 한 주 정도 지났을 때겠죠.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왔을 때도 텅 빈 방이지만 작년에도 이제 탈북자분이 한 분 자살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 갔던 분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뭐 혼자 오신 분이셨어요. 연고도 없는 분인데 가서 3명 정도가 이제 오는 사람도 없이 네. 3명이서만 그 빈소를 지키다가 이제 장례가 끝난 다음에는 영정사진은 어디다가 줄지가 너무 고민되더라는 거예요.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혼자 오신 탈북민들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정부에서 탈북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뭐 복지가 있긴 하지만 네. 이제 그걸 정보를 몰라서 뭐 찾아 이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어떤 제도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주민들 이제 탈북민들과 어떤 사회 어떤 그런 연결고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이 황모 씨도 이분도 만약에 주변에 뭐 손 내밀 친구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을까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관심은 북한 정권에 향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애초에 없었으면 이런 탈북자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또 북한에서 굶어 죽다가 한국에서 굶어 죽는 사태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이거를 통해서 뭐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걸 통해서 어떤 뭐 정치권이나 그런 거 이념 논쟁에 사용될 게 아니라 실제 그 원흉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이런 희생자들이 나오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이제 붕괴가 되고 주민들이 자유를 얻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좀 너무 무겁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걸 절대로 묵인하거나 그냥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저희 청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이제는 네. 다들 북한 그리고 탈북민 관련된 이슈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다들 접하셨을 거고 다들 다양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쌀국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도적 지원이 분명 존재하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고 저희가 하는 이런 방송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남한에 넘어오셔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오늘 딱 인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을 넘나들면서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은 저 쌀국수님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지금 그러니까 더 궁금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생각은 아무래도 경험을 통해서 쌓은 거기도 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오셨길래 살 것이길래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3부에서는 찬찬히 그런 쌀국수님의 자서전 이야기에 대해서 찬찬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고 지금도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증언 느낌이랄까요? 실제로 네,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어릴 때 탈북을 해서 13살에 북한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있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지금도 눈 감고 우리 동네 지도 다 그릴 수 있고 이제 여기 누구 살았고 여기 누구 살았고 이거 다 그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너무 생생하고 잊혀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부에서 뭐 고향에 대한 소개를 해주실 때 되게 시각적으로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것처럼 진짜 네, 다 기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질문. 과거에 대해서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아니면 하셨던 동아리나 학회가 있으신가요? 그 전에 대학생 분이시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몇 학년? 대학교 이제 4학년이고요. 이제 곧 있으면 졸업을 앞둔. 이제 무슨 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떡해요? 정치외교. 정치외교요? 맞습니다. 그게 제가 로스쿨을 내 목표로 두고 있는데 네. 열심히 노력해야죠. 그래서 두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초반에 저희 가족들이 아버지도 그렇고 힘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힘든 걸 넘고 나니까 이게 저희는 또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북한에도 전해야 되겠다. 지금 제 친구들도 북한에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 사람들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해서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냥 다른 생각이 아예 없이 그냥 북한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기도도 해보고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만 하는 거 좀 계산해보니까 로스쿨을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곧 이제 로스쿨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해왔어요. 그러다가 근데 로스쿨이 생기면서 법학과들이 없어지니까 네. 저는 그나마 관심도 있고 법에 관련된 이제 전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정치외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됐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북한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웨이브라는 북한인권 동아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네. 친구들과 같이 활동을 했었고 대학교 와서는 리베르타스라고 네. 제가 고려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리베르타스라고 북한인권 학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 탈북민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아까 정보가 부족한 걸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래서 입시 정보에 대한 도움도 주고 입시 튜터링도 해주고 도움도 했었고 또 뭐 북한인권 사진전 같은 것도 하면서 이제 대학 내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뭐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북한인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모셔놓고 강의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바람직하게 활동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배우는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모금 북한 음식을 판다거나 아니면 아이스티 같은 걸 만들어 팔면서 모금을 해서 네. 탈북민 구출 자금으로 후원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학년도 높고 해서 리베르타스를 그만두고 이제 후배들이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리베르타스에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리베르타스를 그만두고 이거는 또 해주실 거겠죠? 네, 네, 저희가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엄청 되게 스펙트럼이 넓게 일을 하시네요. 리베르타스의 경우에는. 네. 한 가지 국한되지 않고, 진짜 다방면으로 네. 그 위에 계신 친구분들께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학생들이 조금, 그러니까 저희 청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일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되게 클 거라고. 네, 맞습니다.
복잡한 사회에서 네. 용기 내기도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죠. 지금 학회 말씀하셨잖아요. 학교 외부에서는 또 하시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네. 그 메인으로는 네. 메인으로는 원킹 원코리아라는 이제 북한 선교 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분들을 직접 이제는 한 명 한 명 우리가 그 주민들을 품고 기도하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이제 북한의 내부 지원을 이제 중심적으로 하는 선교 단체인데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외에 또 나오라는 북한인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꽃제비 팀이 있어요. 꽃제비라는 게 북한에서 이제 부모가 버리거나 아니면 부모가 굶어 죽거나 이런 아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는 이제 아이들 꽃제비라고 하는데 그 꽃제비가 북한의 아동인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꽃제비 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과 함께 팀을 묶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연극으로 재현하는 꽃제비 팀에서 지금 팀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재작년에는 이제 그거로 미국 투어까지 했었거든요. 정말요? 꽃제비 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링크라는 네. 그 단체에서 여기 있네요. 링크에서 이제 작년에 했던 애드보커시 펠로우스라고 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이제 우리가 옹호하는 그런 대변가 역할을 하면서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네.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뭐 하는 일이 계속 모든 것들은 다 북한 주민들을 옹호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 부차적인 일들도 계속 하면서 그렇지만 가장 메인은 공부죠. 대학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클래스 스타 같아요. 뭐 완전 부차적인 거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그죠. 그게 부차적이면 안 되죠. 네. 근데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한두 가지도 아니고 심지어 이게 외국도 가야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잠깐 그 이제 로스쿨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봐도 될까요? 네.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근데 뭐 변호사 그러니까 확답은 모르겠어요. 뭐 사실 그 뭔가 그쵸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게 궁금했냐면은 이제 변호사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뭐 하시고 계시는 활동들의 연장선으로 이어가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 그래요? 저도 지금 스스로한테 이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답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변호사가 되건 안 되건 제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는 똑같아요. 왜냐면 직접 북한에 있는 주민이 북한에 들어가서 변화할 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직접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변호사라는 이 타이틀이 주어졌을 때 국제사회에 나와서 좀 더 정당한 목소리를 외칠 수 있고 이제 그렇죠.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실제로 정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수집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변호인으로서 제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으로서 그걸 제소하는 것과 변호사로서 직접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서 제소를 하는 이건 확연히 구분되기 때문에 그죠. 지금까지 찾은 이제 정답은 여기까지지만 앞으로 좀 더 남은 시간 동안에 이것들을 좀 더 뭔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정치인,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진짜 국회의원 그런 정치인 말고 자연인, 정치인 이런 표현 쓰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의 쌀국수님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일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네. 정치? 맞는 표현은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정치에 포함은 되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 확답은 주실 수 없다고 하셨으면서 약간 그 미래 플랜이, 미래 계획이 딱 짜져 있으신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방향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현재 액티브하게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서 다시 원킹 원코리아로 다시 돌아와서 그죠. 원킹 원코리아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죠?
구체적인 세부 사항까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북한 내부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북한은 열려 있다라는 비전을 확답을 이제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요. 네. 그게 많은 뭐 단체들이나 교회들이 북한을 생각할 때 북한은 그냥 막혀 있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만 그죠. 사실 북한을 딱 바라봤을 때 완전히 열려 있거든요. 그 근거가 첫 번째는 한국에 지금 32,000명 좀 넘, 거의 근 33,000명 정도의 탈북민이 계신데 네. 이분들 중에 절반 정도가 지금도 북한에 연락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연락을 하면서 이분들이 1년에 보내는 북한에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는 돈의 양이 1000에서 1500억 원 10 to 15 million dollars. 그쵸? 그때 사전 인터뷰 때도 우리 네. 지금 숫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보니까요. 1,500만 달러. 네. 170억 원. 그렇죠. 아, 170억 원이요. 네. 100에서 170억 원 가량의 돈을 1년에 보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2015년 통계예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더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냐면요. 북한에서 1달러면 지금 시세로 한 8,400원 정도가 되는데 8,400원이면 북한에서 옥수수 3kg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현재 시세로. 네. 변동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 1,000에서 1,500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이게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한국에 있는 33,000명의 탈북자들의 하나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나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까지 합치게 되면 네. 최소 많게는 70만까지 보고 있고 최소 30만 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30만 명이면 북한 주민 거의 80명당 1명이 북한을 탈북한 탈북자들인 셈이에요. 그렇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 가족이 있거나 친구들이 1명씩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5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북한에 연락이 들어가고 정보가 들어오고 돈이 들어가는 걸 따지고 봤을 때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양강도 해산이나 아니면 뭐 평양, 아니면 청진, 뭐 무산 이런 탈북민들이 많은 도시에서는 더욱이 더 이런 완전히 열려 있다는 거죠. 정보를 얻고 있고 탈북자들을 숨어놓고 봤을 때도 이미 북한에는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정보가 상호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국경까지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두만강을 넘어서 왔는데 두만강을 넘을 때 국경 수비대가 저희가 두만강 넘는 걸 도와줬어요. 왜냐면 저희가 국경 수비대에게 돈을 주면 수비대가 이제 저희를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많은 탈북민들이 그 국경을 통해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압록강, 두만강 연선이 지금도 뚫려 있는 거잖아요. 거기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밀동을 하고 있고 밀수를 하고 있고 이런 여러 채널들을 이용했을 때 더 이상 북한이 막혔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 열려있는 통로 때문에 북한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북한 주민들의 마음 상태도 이제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되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뭐 문의를 해주시면 더 알려드릴 텐데 아무튼 장마당 이제 시장이 발전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대부분은 정부에서 받는 게 아니라 자급자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시장 경제에 의해서. 그러면 주민들의 마음이 북한 정권에서 돌아선 상태에서 외부 세계 정보가 들어오고 외부의 지원이 들어오면 안에 있는 주민들은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하는 비전은 북한 대충 그냥 북한을 놓고 기도하거나 지원해준 게 아니라 실제로 북한에 있는 아니면 청진의 시골 어디에 있는 청진 쌀국수 친구의 누구 이렇게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는 찝어서 그 한 사람을 우리가 품고 한 사람을 키워주는 거죠. 그런 일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면서 저희는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궁극적인 이제 지향점이 종교라고 생각을 기독교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제 나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크게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종교가 가진 힘이 상당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정말 북한이 이미 열려 있다라는 표현, 되게 참신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쩌면은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북한 청자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있다가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만약에 파일이 있으면 저희가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쌀국수님 친구가 야, 쟤 출세했네 이러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야, 너 여기 방송에 나왔더라. 들어본 목소리인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저는 그 중에서 청년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우리들도 이제 북한에 실제로 있는 친구들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년 세대 간의 어떤 소통을 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예전에 뭐 가자 평양으로 오라 남으로 막 이런 선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실제 주민들의 레벨에서 실제로 하자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서. 네, 그게 통일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이 이렇게 실제로 연결이 되고 있고 원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북한에 사시는 분들을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촉매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와서 많이 했었어요. 나는 서울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 고민했었는데 그 고민 끝에 얻은 답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리고 그냥 청진에 살다가 서울에 이사 온 사람인데다가 어떻게 안 좋게 보면 나는 어디도 속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나는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두 개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일하게 이 두 개를 접목시킬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전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지금 더 얘기할 말이 더 많은데 그거는 4부에서 다시 가져가는 걸로 하고 네네. 또다시 시작되는 밀당. 그래서 이번 3부에서는 저희가 소제목으로 그때 그 사전 인터뷰를 하고 나서 뭐 열려있다, 이미 열려있다라는 말씀을 딱 듣고 소제목을 북한이 현재 변화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변화가 어디가 저희는 약간 그 변화가 어느 길로 이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림을 같이 그려본 것 같은데 저희 여진 4부에서도 이거 좀 연관되어서 우리 쌀국수님이 해외 진출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되시죠? 좋습니다. 영국을 했을지 아니면 또 우리 대변인으로 하셨을지 궁금하시다면 놀러오세요. 네, 그럼 저희 3부 마치기 전에 네. 공지하고 끝낼까요? 네, 좋아요, 부모님. 혹시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저희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있는 사부작 메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 놀러 오셔서 좋아요와 팔로우 부탁드려요. 네, 그리고 고민 수다 코너 아이디어들도 많이 던져주세요. 마지막으로 구독, 댓글,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는 광양불고기 손톱 깍두기. 청진 쌀국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